나라가 정상으로만 돌아가도 제가 그런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의 주가가 왜 이렇게 낮아요? 왜 맨날 2,5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2,000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겁니까? 다른 나라는 2배, 3배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왜 주가가 그냥 맨날 제자리 하다가 밑으로 푹 꺼졌다가 겨우 올라오나 싶으면 또 푹 꺼지고. 아니, 권력을 가진 자들이 주식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주가 조작이나 하고 조작을 한 게 드러나도 힘세다고 처벌도 안 받고 또 주가 조작하고 이러면 주식시장이 제대로 되겠어요? 제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? 제가 한때 꽤 큰 개미였어요. 지금도 쉬고 있는 개미예요. 제가 국회의원,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다시 주식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은 조선 주식을 샀는데, 근데 마침 제가 또 국회의원에 다시 나가게 돼가지고 국회에 갔더니 당신은 국방위로 가라. 다른 사람들은 국방위 안 가려고 그러니까 빈대 가서 의무방어전 해라. 그래서 제가 국방위로 갔더니 저보고 이해 충돌이다.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샀다는데 제가 국회의원도 안 된데 주식 샀는데 무슨 내부 정보를. 그래서 그냥 팔았어요. 할 수 없이 15% 손해보고. 지금 보니까 3배 올랐더군요. 창원도 조선 관련 기업이 많죠. 제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때 주식시장에 꽤 큰 개미였는데 처음에는 소형 잡주, 작전주 이런 거 샀다가 IMF 때 완전 다 날렸어요. 그러다 제가 우량주 장기 투자한다고 정말 좋은 주식 사가지고 몇 년 버텼더니 정말 제자리 가서 본전 찾고 돈도 좀 벌었어요. 지금은 주식을 못하지만. 그런데 제가 요즘은 주식에 대해서 주변에 권유를 못하겠어요. 주식을 우량주를 사서 장기간 보유하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. 뭐 어떤 이상한 일이냐. 살찐 암소라고 샀더니 이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송아지 주인이가 남이야. 요즘 주식시장이 이상하지 않습니까? 무슨 물적 불안, 자해자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아니 회사가 갈라졌으면 그 회사도 내 거지. 어떻게 주인이 딴 사람이 돼요? 이상하지 않습니까? 거기다가 주가를 또 장난을 쳐요. 그런데 힘 세다고 다 봐줘요. 삼부토건인가 뭔가 내가 그 주식 그래프를 보면 아 요거 장난하는 건 딱 보이거든요. 저도 꽤 그래도 제가 보는 눈이 있어요. 한 10몇 년 했더니. 근데 그것도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제가 보기엔 장난친 것 같아요. 그런데 주가 조작을 해도 아무도 책임을 안 주고 힘세면 다 봐주니까 그 주식시장을 누가 믿고 투자를 하겠어요? 그러니까 전부 다 해외로 간 거 아닙니까? 주식도 해외 직구,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소리 해가면서 국내 주식에 투자를 안 해요. 앞으로 국내 기업들은 자본 조달을 어디서 할 겁니까? 모두가 손해보는.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대체? 경제도 망치죠. 그리고 아니 어떻게 이런 소위 10대 경제 강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? 군인을 시켜서 통치를 하겠다고요?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. 동사무소에 가면은 대위 계급장 단 사람이 뒤쪽에 군모 쓰고 떡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감시하던 때가 있었어요. 그렇게 아주 행정이 됩니까? 그렇게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상상하는 자들이 대체 이해가 됩니까? 12월 3일에 그 군사 쿠데타 시도를 시도가 아니고 군사 쿠데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동네 가게 장사가 안 돼요. 저기 남플라워, 님플라워 장사 됩니까? 시골 추어탕 장사 돼요?
손님이 없어요, 손님이. 모임을 안 해요. 불안해서 돈을 쓸 수가 없어요.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꼭 잡고 있어야 돼요. 이러니 나라 경제가 다 망가졌죠. 창원 경제도 어렵죠. 더군다나 이제 막 서울로 가는데 서울 가도 일자리 없어요. 이러다 이 나라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. 정치의 본질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? 더 안전하게, 더 평화롭게, 더 풍요롭게,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정치고,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주권을 위임하고 그렇게 하라고 내기 싫지만 또는 흔쾌히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세금과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자기들이 영원히 영화를 누리겠다고 군사 쿠데타를 해요. 그래서 나라를 전 세계에 망신을 시켜요. 국격을 떨어뜨려요.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? 이제 돈 빌릴 때도 이자 더 많이 줘야 돼요.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지금 그들이 미안하다고 합니까? 이겨라, 이겨라, 이겨라. 내란 수계가 그러고 있어요, 지금.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? 정상을 되찾아야죠. 정상을 되찾게 할 사람 누굽니까? 말씀은 고마운데 틀렸습니다. 나라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을 도구로 쓰는 바로 여러분 국민들 아니겠습니까?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지요. 전 세계 역사에 없던 무혈의 평화혁명을 2번씩이나, 그것도 8년 만에 해치우는 얼마나 대단한 국민들입니까? 전 세계인들이 아까 얘기했죠. 그게 사우스 코리아야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2번째 또 놀랬지 않습니까? 이제 저 나라 망했구나. 군인들이 총 들고 나라를 통치하면 저거 제3세계 후진국 되는 거지. 이제 끝났네. 옛날 남미 어느 나라 되는 거네. 남미의 어느 나라들 옛날에 무지하게 잘 살다가 쿠데타 해가지고 망해버린 나라 많죠. 그렇게 될 거라고 세계인들이 생각했어요. 이제 사우스 코리아 잘 나가더니 끝났네. 자본 철수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무슨 반짝반짝 하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, 또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유럽 사람들이 그랬다고 합니다. 아니 왜 너네는 밤에 데모를 하니? 우리는 낮에 파업하면서 하는데, 그리고 왜 주말에 데모를 하는 거야? 우리는 일할 때는 일하고 주말에 데모한다. 퇴근해서 밤에 한다. 어쩔래? 이런 공리적인 국민들이 결국은 반짝이는 응원봉을 들고 결국은 그들의 그 흉악한 시도를 제압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저런 나라가 다 있나? 라고 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. 우리가 IMF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? 금을 사 모아야죠.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? 금을 내놨어요. 저도 돌반지 다 내놔가지고, 그때 돌반지 꽤 많았는데 솔직히 금개구리도 있었는데 그거 다 우리도 다 내놨어요. 애 돌반지가 하나 없어 좀 섭섭하긴 하더라고요. 지금도 아이들한테 이게 네 돌반지다 줬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의 돌반지까지 제 아내가 다 싸다 줘버리는 바람에 그 아쉬움이 있죠. 우리 국민들의 저력 아닙니까? 위대한 국민들 아닙니까? 역사적으로 언제나 국가적 위기는 부패한 아주 탐욕에 가득 찬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냈지만, 그 국가적 위기도 언제나 백성들이, 힘없는 평범한 국민들이 다 이겨낸 것 아닙니까? 그 위대한 국민,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나라, 희망 있는 나라 만들 거다. 맞습니까, 여러분? 여러분이 희망입니다. 여러분이 미래예요. 여기 있는 우리 지역위원장 여러분, 여러분이 골랐을 후보 도구 중에 하나죠. 좋은 도구 좀 잘 골라 쓰세요. 기왕이면. 그리고 이 경남은 꼭 그러진 않는데 제가 정규재 위원장 얘기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.
정규재 위원장이 요새 보니까 재밌는 분이시더라고요. 정규재 대표, 주필. 근데 그분이 한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. 영남하고 호남이 다른 게 있다. 특히 대구 경북하고 전남 광주하고 다른 게 있다. 전남 광주는 전남 광주 국민들이 정치인을 뽑더라. 당이 공천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바꿔쳐버리더라. 그런데 영남, 대구, 경북 이런 데 가니까 거기는 정치인을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정하면 국민이 다 따라주더라.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우리는 호남이 정치적 본거지죠. 물론 지금은 수도권 다른 지역까지 많이 확장됐습니다만 본거지는 호남이죠. 근데 우리는 호남을 정말로 두려워해요. 정말 노심초사해요. 가면 막 박수 쳐주는데 혹시 저 뒤에 회초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눈치를 봅니다. 왜 그러냐? 가끔씩 거기는 갈아쳐요. 저번에 안철수 당인가 나왔을 때 우리 민주당이 전패했죠. 한번 버림을 받은 거예요. 너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. 그리고 제가 호남에서는 꽤 인기 있다고 자부했는데 이번에 담양 군수선거를 했는데 제가 조국 혁신당 후보한테 우리 민주당 후보가 졌어요. 제가 그 바쁜 와중에 가가지고 담양 가서 막 지원 연설까지 했는데 졌어요. 근데 제가 좀 불안하더라고요. 딱 그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. 한번 혼 좀 내줘야 돼. 정신 바짝 차려야 돼. 앞으로 엄청나게 큰 선거가 남아있는데 혹시라도 자만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. 자식한테 사랑의 매를 때리는 심정으로 이번에는 혼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고 안 됩니다. 이번에도 이겨야 됩니다 했더니 결국 끝까지 가서 담양 군수성 보궐선거를 우리 민주당이 졌죠. 우리가 정말 쓰디쓴 약을 받은 거죠. 그게 저는 호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. 이 동네 와서 이 얘기해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창원도 역시 위대한 곳입니다. 이 내란을 부마항쟁이란 이름으로 저항해서 그 군사정권을 끝장낸 곳 아닙니까 여러분?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 아닌가요? 앞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내란을 그 정신으로 여러분 손으로 확실하게 제압해 주시겠죠?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이 앞에 있는 분들 중에 골라가지고 쓸만한 사람 여러분의 유용한 도구로 쓰십시오. 그리고 이번에 6월 3일에는 우리 민주당과 저는 자부합니다. 지난 3년 전에 우리가 졌지요. 그 증거는 다 저와 우리 민주당의 준비 부족, 역량 부족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3년 동안 정말로 절치부심해서 깊이 성찰하고 부족한 거 메우고 그리고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금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. 여러분께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이번 선거는 이재명 또는 김문수 또는 누군가를 대통령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선거냐? 아니죠. 여러분의 지금의 이 현실, 여러분의 미래, 노후,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그 자체,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 아닙니까? 그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, 어떤 일꾼을, 어떤 머슴을 쓸 것인가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? 잘 준비되고 특히 주인에게 충직하고 그리고 유능한 도구, 일꾼을 꼭 선택하십시오. 우리는 준비됐다고 자부합니다. 꼼꼼하게 살펴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필요한 그런 사람을 꼭 골라주십시오. 저는 거기에 선택될
준비를 했다고 자부합니다만 여러분 선택해 주시겠습니까? 진짜죠?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책임도 묻고 희망도 만듭시다. 지난 그 추운 겨울을 잘 견뎌왔지 않습니까? 이제 봄바람도 붑니다. 우리의 미래도, 이 나라의 미래도 정말 이 봄바람 부는 봄처럼 찬란하고 융성했으면 좋겠어요.